네, 2021 N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자, 경기가 오랜 시간 중단이 되었었고요. 많이 기다려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다소 조금 징계가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자 하는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 벌어진 실수이고,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염려치 않고 지금 앞으로 미래 발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목적인 선수들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수용을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생명 e스포츠와 젠지 두 구단 협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텐션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돌아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3경기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르 벤으로 출발하는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생명이 이번에 블루 진영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첫 블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생명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젠지 쪽은 일단 벤 카드가 없어요. 한 장이. 자, 그렇죠. 불리하게 출발합니다. 카드 한 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의 피오라에 대한 걱정이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라핀을 계속해서 선픽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상대가 블루 진영이기 때문에 세라핀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오라를 밴하면서 또 벤 카드 한 장이 또 의외로 빠졌기 때문에 자, 많은 카드들이 또 풀려 나올 수가 있고, 이러면 세라핀 나왔죠? 동시에 쓰레쉬도 지금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쓰레쉬, 세라핀.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약간 나눠 먹자의 오, 느낌도 네. 있는데 오, 렉사이를 예. 하나생명. 그러니까 하나생명이 오늘 생각은 세라핀 상관없다거든요. 예. 승리의 토템 부적을 먼저 챙겨놓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 그렇죠. 하나생명의 렉사이는 다른 렉사이랑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확실히 캐드 선수가 그 마스크 선수의 성장을 잘 도와주는, 그러니까 렉사이를 오히려 몸을 받치면서 키워주는 역할을 정말 잘했었거든요. 오, 젠지 야. 이게 웬 떡이냐? 세라핀을 챙겨줍니다. 먼저. 근데 이게 사실 렉사이 할 때 쓰레쉬가 조금 오! 까다로운, 그렇죠. 예. 네, 랜턴을 살려가고 또 그 2스킬로 밀어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런 판단 자체는 하나생명이 뭔가 준비를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세라핀, 쓰레쉬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젠지. 이러면 혹시 코르키 또 나오나요? 마스크 선수의 지금 코르키가 4,5벤 넘어가면 계속해서 벤을 당하고 있고, 렉사이 하면 와. 코르키거든요. 코르키, 이거 많이 보던 전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의 가장 많은 승률을,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줬던 하나생명 e스포츠의 이 시즌 후반 고정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편하게 뽑지 못하는데 상대가 서포 쓰레쉬도 나왔고 세라핀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세라핀이 원딜로 가지 않는 이상 돌릴 수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코르키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 캐리를 담당하기 위한 징크스를 한 번 더 꺼내 들었고요. 네. 바루스로 계속 상대를 해왔었는데 이번 판은 아펠리오스로 갑니다. 자, 젠지는 아펠 쓰레쉬의 아주 궁합 좋은 바텀 듀오를 바텀으로 내려보냅니다. 아무래도 포킹 바루스를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드 캐리형 원딜을 꺼내 듬으로써 네. 미드 세라핀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게 목표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레드 진영이기 때문에 리스의 카드를 보고 후픽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강점이 지금 있거든요. 저판 같은 경우에도 아칼리를 럼블로 상대하면서 좋은 그림이 나온 만큼 네. 어떤 벤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녹턴 벤. 자, 벨과 탐켄치가 벤이 돼 있는 상황. 젠지 입장에서도 상대 렉사이 상대로 할 게 많다, 우리는 원거리 딜러를 뽑고 내려가서 정글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하나생명은 녹턴과 올라프를 배내줬습니다. 이거 혹시 바우트 블리츠 나오나요? 이게 쓰레쉬를 보고 블리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예. 바우트 선수가 진짜 엄청난 캐리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자, 볼리베어를 선택을 했고, 영재 선수가 지금 남아있는 카드 선택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릴리아도. 일단 볼리베어 같은 경우에 탑도 갈 수 있고 정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볼베 정글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젠지는 볼리베어로 우리가 양쪽 다 갈 수 있다라고 카드를 숨기기 위해서 뽑은 느낌이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는 블리츠보다는 그냥 우리가 한타 때 브라움으로 코르키와 징크스 그리고 브라움으로 들어오는 적을 그리고 우리가 잘 상대하겠다라는 식으로 브라움을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다소 아쉬운 승률을 보여줬던 브라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상대보다 이제 본인들의 챔피언 이 코르키와 징크스가 사거리가 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받아치겠다. 대신에 이제 라인전이 약하다는 좀 단점이 좀 있어요. 네. 쓰레쉬 상대로 라인전이 실제로 약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 렉사이 캐버지의 힘으로 이 초반 흐름을 버텨내겠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탑라인 주도권 중요하니 아트록스를 좀 빠르게 가져온 거는 특징이네요. 예, 오. 예. 아, 예. 그래서 그래? 아트록스로 주도권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우린 제이스로 탑 주도권 우리가 다시 뺏어올 거야. 네. 보여줬죠? 아트록스 제이스가 가고 이렇게 되면 정글 볼리베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글 볼리베어 같은 경우에는 세라핀과 함께 뭐 돌진할 때도 돌진하는 거고 또 그런 CCD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확실히 패치 이후에 볼리베어를 정글로 많이 쓰는 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볼리베어랑 세라핀은 어느 정도 조합이 잘 맞다. 문제는 하나생명 e스포츠 바텀이 징크스 브라움이 사실 둘 다 생존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 심지어 아펠리오스가 무기가 좋을 때 쓰레쉬랑 그런 들어갔을 때 브라움도 솔직히 죽일만한 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픽적으로만 봤을 때는 젠지 쪽이 조금 하기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참 롤알못들이 알기 쉽게 잘 얘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롤알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티어에 있기 때문에 예, 현실감 있게 저도 게이머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자, 두 분께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우리 노철 해설과 뭐 고릴라 해설이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네, 그 타이틀을 요즘에 챙겨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는 별명이고요. 나는 진심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뱀픽이 끝났습니다. 한타구도 중반, 초반, 주반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타이밍적인 엇갈림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젠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르키의 성장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텀 듀오랑 탑에서 주도권을 잘 굴려야 될 것 같고 하나생명 e스포츠는 어느 정도 잘 코르키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르키 키우기가 다시 먹혀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승부를 펼칩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젠지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이 남았습니다. 판이야말로 양 팀을 가장 크게 설명할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리스, 천이의 후반 캐리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팀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까지 후반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이 캐버지의 노력으로 시간을 끌어낸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네. 지금 딱 조합 상황이 그렇고요. 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초반 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영재가 스노볼링 굴리는 걸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현재 조합도 그러한 조합입니다. 자, 과연 그 조합대로 조합의 의미를 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캐드 선수가 조금 쓰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 호응이 되는 챔피언들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렉사이 같은 경우에도 갱킹의 적인 뛰어난 능력은 있지만 그것도 라이너랑 잘 합작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갱을 가자고 하면은 탑 쪽이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캐드 선수의 그런 뭐 갱킹 루트가 조금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캐드의 시작은 일단 블루 출발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혹시 뭐 블리츠 고르고 렉사이가 또 블루 진영에서 이 상대 바텀 뒤쪽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이 스킬로 갱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브라움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캐드의 동선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5승 무패, 승리의 아이콘, 승리의 토템, 렉사이. 어찌됐건 이 승리의 토템인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초반에 그만큼 라이너들에게 힘을 잘 실어준다는 얘기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미드로 좀 많이 갔었거든요. 네. 이 마스크 선수를 키우기 위한 움직임. 코르키도 지금까지 3승 무패입니다. 하나생명 마스크. 그래도 젠지가 똑똑하게 와드 하나를 설치를 미리 해놔서 렉사이의 동선 자체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까지 영재가 정보를 돌고 있고요. 영재가 그동안에 막 동선을 꽈가면서 상대보다 빠른 기동성을 활용해서 상대의 동선, 정글 동선을 꼬이게 만들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운영 방법이에요. 그렇죠.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정글링을 통해서 2대2 교전이나 링킹을 좀 주도로 하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또 포식자를 두는 볼리베어가 많은데 이번엔 네. 집중 공격으로 그냥 아예
뭐 소규모 교전에서 싸워보자라고 좀 뽑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렉사이와의 그 소수 교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정글링 속도가 볼리베어가 좀 빠른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할 수 있고요. 캐드 선수도 일단은 라이너들이 안정적으로 라인전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갱킹보다는 본인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렉사이가 토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이너들이 푸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렉사이가 아직 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존재만으로도 위험적이거든요. 실제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카엘 선수가 혹시 뒤로 돌아올까봐 와드를 저기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네, 바텀 뒤쪽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렉사이의 존재감이고 만약에 렉사이가 상대가 정글이 아니었으면 초반부터 바텀 라인 푸시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렉사이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렉사이 상대로 보통 선수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안 당해주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과감하게 막 플레이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영재 선수가 지금 바텀 라인 밀고 집을 가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렉사이가 혹시나 갱을 할 수 있으니까 뒤를 봐주는 모습, 이것 자체도 렉사이라서 신경 쓰는 거고. 자, 볼리베어 연계를 달려들면서 바우트를 물어봅니다만은 바우트! 아, 바우 젤트지 네. 커버를 가져가는 젠지 스포츠! 한 번 더 다이브까지? 라인 밀면서 그렇죠, 다이브 지금 라인 추가 맞죠? 다이브. 자, 천이가 지금 몰려있고 볼리베어 지금 타워 내가 맞을게. 이거 라인 잘 열심히 이기려고 하려고 하는데 볼리베어 한 번, 두 번. 자, 타워가 근데 묵직하긴 영재는 하고 그래도 영재가 맞을 거 아, 다 안 돼! 맞고 천이가 버텨요! 천이가 이걸 자, 한번 타면 둘 데려갈 뻔했던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징크스 죽였는데 라인도 크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 정말 원거리 딜러 교환이 되긴 했지만 많이 이득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는 라인이 확실히 천이 쪽으로 소진이 됐기 때문에 자, 젠지가 뭐 한 80점짜리 그렇죠. 성공이다. 이거는 정말 중요했던 부분인 게 강조해주신 대로 뭔가 백업을 봐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카엘이 사형 선고를 맞추면서 갱킹을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됐고 여기서 킬을 만드니까 디게이브 바탕으로 다이브까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천이의 정말 깔끔한 받아치는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냥 갈 뻔했거든요. 그래도 정화 활용해서 어그로 핑퐁하고 타워 안으로 위치 잡는 게 너무 좋았고 MB를 하나 타면 그리고 킬도 쓰레쉬에게 주고 그렇죠. 그리고 웨이브도 태워 먹고 영재 네. 영재의 전멸도 뺐고 왜? 여러 가지 득과 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론리 선수가 볼리베어가 바텀에서 갱킹을 하는 동안 렉사이가 위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잘 그런 렉사이 갱킹도 피해주면서 CS 압박 그리고 상대 전멸까지 소진시키면서 잘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레드오픽의 강점을 말씀하신 대로 잘 살리고 있죠. 상대가 라인전 세게 가고 싶은 마음에 뽑은 아트록스였는데 제이스로 제대로 받아내고 있고요. 결국에 하나생명은 리스의 라인전으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이점으로 얻고 가는데 공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캐드가 안쪽 바이게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나마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캐드가 정글링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면서 레벨링을 굉장히 잘해줬고 이거 라인 들어올 때 다이브를 지금 이거 전멸 없는 아트록스라서 예, 이거 잡혔죠? 빠져 있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든 저항을 해보기는 근데 하는데 큐를 근데 포탑에다 각이 찍은 거 맞죠? 이걸 이게 영재 선수가 포탑에다 큐를 찍은 거죠? 그렇죠? 네. 오묘하게 이걸 리스가 살아갑니다. 사실은 스턴만 맞았으면 앙코르가 연계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코르키가 세라핀이 탑 쪽으로 시간 한번 쓰다 보니까 라인을 밀어두고 블루까지 카운터 정글링을 성공을 하면서 젠지 바텀은 우리가 탑에서 이득을 못 봤는데 우리까지 밀려가야 돼. 이거 다이브 코르키가 만화가 없었는데 블루를 먹으면서 만화가 생겼거든요. 그래도 역으로 사용 기회 성공 뒤에 끝나서 위기거든요. 볼리베어 등장. 캐드가 와서 하나 이거 뒤에 합류하면서 천이 딱 위험할 네. 만큼만 하고 마스크. 마스카의 테러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생명 자, 깔끔하게 그래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선 와중에 득점에 성공하는 하나생명 e스포츠였고요. 오 이거 다이브 론리 선수. 아 이큐가 네. 이거 역으로 리스가 이러면 네. 결국 젠지는 탑 쪽으로 시간을 썼지만
아트록스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생명이 바텀에서 이득을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생명 e스포츠가 웃고 있는 그림이 전 살짝 듭니다. 네, 나쁘지 않은 그림들을 그렸었고 그러나 코르키의 출장에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징크스 브라움이 잘 크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리스 선수가 못 크고 있는 건 아쉽지만 자, 네, 일본주 이건 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난하게 젠지 쪽으로 내어줍니다. 젠지가 첫 번째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네, 상대에서 바텀 쪽에서 시간을 조금 쓴 거를 바탕으로 젠지가 먼저 집을 갔다 와서 용 쪽으로 자리 잡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원래 이제 코르키가 그 폭탄 배송 타이밍에 오브젝트 싸움이 정말 강한데 네. 그 타이밍을 그냥 젠지가 잘 넘기면서 오히려 용을 챙겨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랜턴 상대의 탈진도 뺐습니다. 자, 바우트를 한번 끌어보면서 탈진까지 소진을 시켰고요. 자, 캐드가 한 번 더 바이게를 정리를 하고 얻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던 상황에 용을 챙겨갔던 것은 좋은 플레이였고, 지금 캐드 선수가 렉사이를 잡고 막 히러시를 많이 챙긴 건 아니라서 뭔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렉사이의 존재감만으로 지금 만들어낸 게 미드 라인전과 바텀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영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브젝트 컨트롤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도 양팀의 정글러가 얼마나 수고스러운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여기 너무 깊이 네. 바우트가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2대2 싸움 이거 근데 아펠리오스 일단 위험해 지금 보이거든요. MB 쪽으로 야, 전이가 이걸 어디 끊어냈고 색. 이거 더블킬 나옵니까? 카일까지 압박을 해봅니다만 어! 바우트가 이걸 순간적으로 잡아냅니다. 야, 와, 하나생명 바텀에서 힘이 솟구치는데요. 쭉쭉 올라오죠. 그렇죠. 팀원이 한 번 다이브로 성공을 시켜주면서 킬을 먹여주다 보니까 그 역할 제대로 했죠. 그리고 또 롤리까지 여기서 논리 잡아. 리스가 탱킹 해주고요. 이거 캐드도 나올 수 있죠. 아니 하나생명 오늘 날 잡았는데요? 아니 이거 보암 수령까지 기다리지 않겠다예요 지금. 네, 이게 후반 조합이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네. 이미 초반부터 라인전을 폭파시키기 시작했고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브라움이 너무 깊이 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MB의 월광포화가 잘 들어가기는 했는데 바우트의 궁극기 활용 그리고 천이의 적극적인 앞전멸로 인해 스코어가 됐습니다. 바우트가 큐를 맞췄네요. 와. 야, 여러분들은 게 전멸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바우트. 그리고 거기에- 또 바텀 너네만 잘하냐? 우리도 잘한다 하면서 팀원들이 탑 쪽에서 제이스를 갱킹을 성공을 해줬죠. 야, 진짜 리스의 그 Q3타를 전멸로 예측해서 쫓아가면서 네. 두들겨 넣는 것도 진짜 이 선수의 피지컬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젠지가 좀 답답해졌는데요. 라인전 스노우볼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강조드렸는데 그 네.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렉사이가 지금 요즘 대세 정글이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들보다는 좀 정글링 속도가 늦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볼리베어를 상대하다 보니까 뭐 누군지 잘 모르겠고 대륙 갱킹에서 야. 위력을 이렇게 발휘해줘요. 캐드 갱킹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핵심인 탑 제이스를 말리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코르키가 지금 원래는 탑바텀 주도권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데 네. 팀원들이 오히려 이기니까 편하게 포탑 앞에서 지금 이렇게 춤추고 있거든요. 라인 밀어놓고 CS도 지금 한 10개 앞서고 있고요. 아니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코르키 너무 편하고 전령도 챙길 거고 그래도 이거 한번 각을 영재? 네 제이스가 도착은 했거든요. 네. 어떻게 싸움 렉사이 걸죠? 자,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야 진짜 하나생명 빠지는 것도 깔끔하고 자, 부산행이에요. 부산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게 사실 브라움 대 쓰레쉬 구도가 서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쓰레쉬는 약간 초중반이라고 하면 브라움은 중후반 때 그런 방패를 이용한 플레이가 정말 좋고 또 아펠리오스의 캐리력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브라움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수비적이다. 그리고 약하다. 초반 라인전 약하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라인전부터 킬을 내면서 지금 너무 잘 풀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생명 e스포츠 후반에도 강한 조합입니다. 아, 후반에도 강하다. 역시 보험력은 갖추고 있는 조합으로 재생산을 시켜내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인데요. 와 근데 진짜 13분인데 4,500골드 정도를 앞서고 있고 전체적으로 원딜, 뭐 미드, 정글, 탑까지 서포까지요. 어느 하나 라인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네. 진짜 풍족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초중반 타이밍에 좀 힘이 빠져 있어야 되는 하나생명 조합인데 아까 강조해 주셨던 폭탄 배송 타이밍 때마다 오브젝트 싸움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지금 들었네요. 자, 모든 라인에서 지금 압도하면서 골드면 골드 상황적으로 앞으로의 전술을 수행하기에도 유리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고요. 어떻게 한번 자, 영재가 한번 걸죠. 네. 부시 통해서. 근데 방금 저게 지워지면서 위치를 대충 체크가 그쵸? 이거 됐어요. 핑이 바텀 라인 찍힙니다. 또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코르키가 폭탄 배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살짝 주면 젠지도 또 무서워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라인을 못 받아먹고 뒤로 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블루 버프까지 카정을 한 거라 마스터 선수 진짜 행복롤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유 있게 드래곤 스택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재 선수 다이브를 한번 볼리베어가 네. 강점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이쪽으로 쭉 빠지면서 다시 턴을 돌려주고 있고요. 이게 코르키가 성장세가 너무 빨라서 이게 세라피 유지력으로 버틸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바텀 보시면은 아니 집을 잃었어요. 네. 원래 이제 포탑이 집인데 그냥 렉사이가 정글 들어오고 코르키가 미드 압박해놓고 다시 움직이니까 지금 커야 할 아펠리오스가 못 크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밀어놓고 타워 철거하는 데 성공하고요. 네. 자, 벌써 타워 2개째를 밀어내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 그러니까 진짜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 게 초반에 불편할 수 있는 조합으로 힐 빠졌고요. 이렇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 진짜 라이너들 포함해서 모두가 잘해주고 있고 진짜 리스 선수도 참 대단한 게 굉장히 불편한 매치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오히려 현상금이 붙었어요. 게다가 뭐 하나생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징크스도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세고 나중에도 센. 솔로 킬도 만들어냈고 네. 아까 강범현 해설이 강조해 주셨지만 브라움 대 쓰레쉬는 이미 이쯤 되면 브라움이 유리하고요. 그렇죠. 원거리 딜러들이 아이템을 갖췄을 때 서로 싸우게 되면은 브라움은 방패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쓰레쉬가 몸이 그렇게 튼튼한 서포터가 아니라서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2대2에서 그냥 징크스 브라움이 이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젠지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아펠리오스의 중력포 그리고 이제 쓰레쉬의 사용성까지 연기하면서 상대를 끊어먹는 그림? 네. 볼리베어가 또 그런 부분에서 강점도 있으니까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오면서 상대의 이 공세를 좀 멈출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이스가 지금 월식이 뜬 상황이라 어떻게든 한번 탑 주도권 잡아보는 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 근데 이게 참 세라핀이 갇혀있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기는 한데 뭔가 위아래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지금 뭐 코르키도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미드에서만 지금 CS가 36개 정도가 벌어져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트록스는 상대 포탑이 없는 라인을 가가지고 네. 제이슨 라인이 길어졌을 때 렉사이 갱킹이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심리전으로도 아트록스가 물론 2킬을 챙긴 것도 있지만 게임을 편하게 하면서 미드 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팀적으로 커버해주는 모습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발이 묶여있는 세라핀과 발이 풀려있는 아트록스. 야 진짜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드탑이 둘 다 갇혀있는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역시 언제나 이런 흐름을 역전하는 데는 용한타밖에 없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자기의 발톱? 발표 야 진짜 렉사이 파괴력이 지금 볼리베어가 방어템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대신 죽어주던 캐버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괴물이에요. 부자 아빠 프로젝트. 아버지 전성시대. 그러니까 이게 렉사이가 지금은 전성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좀 힘이 빠졌을 때 본인이 잘 키워놓은 이 솔로 라이너들이
나를 챙겨주는 이런 그림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도 전성기인데 네. 아들들도 전성기예요. 그렇죠. 아들도 막 크고 네, 아들들 이미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거야. 네. 아들들이. 그래서 젊었을 때 출산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잘 살고 계시고 아들들도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이 지금 부유해지고 있고 네, 집안이 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드 봐봐요. 뭐 아이템이 무슨? 그러니까 이게 막 유튜브 대박 친 아들 한 명 있고 어렸을 때 과학 경시 대회 상 우승한 아들 한 명 있고 보험 예. 판매원 대상으로 하죠. 음. 보험 판매 이달의 뭐 이달의 전국 우수성. 판매왕. 전국 네. 판매왕. 네. 야 진짜 그래서 뿌듯할 것 같고 참 대단합니다. 지금 하나생명의 기세. 지금 뭐 하나생명 역대급 지금 부유한 라인전을 펼치고 있고 그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전령까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갇혀 가져갑니다. 젠지가 지금 덫을 놓긴 놓는데 그 덫으로 갈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또 이상하게 나가면 이거 코르키 그래도 포탄 배송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아 이거 젠지 그래서 뭔가 게임을 뒤집고 싶은데 그러려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싸움 자체가 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미드 쪽에서 어떻게 한번 대치 구도를 만들어 볼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니시에 주도적으로 걸 수 있는 챔피언이 없거든요. 그나마 있다면 역시 아펠리오스의 중력포 타이밍인데 지금은 당장 중력포가 없고요. 그렇다고 막 세라핀이 9점열로 이니시를 열기도 어렵고 볼리베어가 포식자 룬도 아니고 그리고 뭐 라인이 전체적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오브젝트도 당연히 손쉽게 챙겨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용까지 하나생명 e스포츠가 챙겨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서로 잘 컸을 때 그런 파워 자체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저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젠지가 우리 이 정도 아이템이면 한번 잘 싸우면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에는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버틴다고 해서 솔직히 뭔가 게임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젠지가 한 2코어, 아펠리오스가 이정한 한 2코어 정도라도 갖춰지는 타이밍에 싸움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필승 카드다, 렉사이, 코르키, 뭐 전승의 부적이다, 뭐 이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밴들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1경기에서 피오라가 터지고 나니까 피오라 밴 카드가 고정이 되면서 지금 세 번째 경기에서 이게 풀리는 이게 다전제의 어떤 묘미. 매력, 묘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선수의 그 존재감이 확실히 중요했었고 밴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막아냈지만 아트록스를 깔끔하게 골라주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인상 깊고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렉사이를 블루 1픽으로 가져가서 팀의 가장 핵심 카드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코르키를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 참 뱀픽적으로도 특이하지만 그것을 잘 수행하는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마스크 타이밍이 슬슬 오기 시작해요. 네. 저는 그래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픽밴에서 덫을 잘 깔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렉사이를 가져가면은 이거 세라핀도 달달하고 쓰레쉬도 달달하니까 네. 젠지 입장에서는 안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라핀의 위치가 고정이 됐고 마스크 선수의 그 잘하는 마스크 선수가 챌린저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코르키가 다시 등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조금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쯤에 코르키를 말리지 못하면 이제 뭐 한 25분 가까이 가서는 코르키, 천이의 뭐 징크스 이런 챔피언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오면 이미 게임이 너무 많은 부분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한번 기술 만들어볼 한번 들어가 생각인데 보는데 자 볼리베어 영재가 같이 벽을 넘었고 네, 가 이번에 따라갑니다. 세라핀도 위험해요. 안고르 오이. 안고르 근데 앞에 아펠리오스이 네. 헤드 들어가고 헤드. 헤드 헤드 잡았어요. 자 하나 끊었고 그래도 지금 3대1 교환입니다. 오인한 코르가 터졌는데 지금 이 정도 싸웠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론을 상대가 좀 빠르게 가져간 것으로 봐서 빠르게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 나가다가 싸움이 걸렸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젠지 조합이 안 좋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원래 계획은 라인전 단계를 잘 풀어가는 게 본인들의 조합의
강점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하나생명이 굉장히 잘해줘서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게 좀 맞죠. 네. 지금 22분 때 지금 만 골드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론을 가져가서 이제 본격적인 골드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그렇죠. 이제 팀들마다 생각하는 그 이기는 그림이 있는데 두 팀 다 이기는 그림이 존재했어요. 네. 근데 그 그림을 누가 잘 만들어 가냐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 그림을 잘 만들어 갔고 그 이유가 이제 만골드 차이로 나고 있습니다. 젠지가 지금 오늘 있었던 경기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몰려있는 지금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가 않고 최대한 이제 안쪽에서 억제기 버텨내다가 상대가 좀 인원 배분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든 한번 싸움 열어보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자, 바론 버프를 얻고 미니언들이 상대 타워 쪽으로 라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딜러진 아이템을 보시면은 미드 3코어, 징크스도 3코어. 그래서 다 고속연사포를 들고 있거든요. 그 고속연사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론 버프까지 있다 보니까 그 포탑을 한 대씩 툭툭 치는 거가 진짜 신경이 쓰입니다. 자, 바텀 쪽에 본진 타워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 상황. 이게 타워 말씀하신 대로 타워 치기가 좋은 조합이라 네. 이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여기 밀리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여기 싸워보려고. 위치가 자, 중요한 걸어요. 거고요. 근데 이거 걸었어요. 아래쪽 돌발 사이에 5대3 열어보는데 아트록스 근데 가운데 옆에서 아트록스. 길이 볼리베어가 휘젓고 있고 그 사이로 영재가 끊기고 리스 진입. 후반 전투 길어질수록 힘 차이를 감당하기가 와 어렵습니다. 하나생명. 너무나도 유리한 그림을 잘 열었지만 힘 차이, 체급 차이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싸움이었는데요. 그렇죠. 조합의 파워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센 상황이었고 그 싸움 타이밍을 정확하게 체크한 하나생명의 대승이었습니다. 자, 경기를 빠른 시간에 25분이 채 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하나생명 GG! 젠지를 상대로 다시 한 걸음을 앞서 나가는 하나생명 e스포츠. 25분이 채 걸리지 않고 경기 마무리까지 짓습니다. 보험금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파괴적인 경기력이었고요. 이번 판만큼 어떻게 보면 캐드의 렉사이가 빛났다기보다 라이너들이 스스로 해준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그렇죠. 야 특히나 바텀에서 막 솔로 킬도 만들고 물론 초반에 도와주는 흐름은 있었지만 본인들이 만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와, 정말 사실 승리의 부적이다 뭐 이런 별명처럼 미드 코르키와 렉사이가 등장을 해서 그 쿠만을 바라보면서 대성장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라인이 다 풀리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텀이 알아서 잘하다 보니까 또 렉사이가 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았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캐드 선수가 억지로 플레이를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팀원들이랑 합을 맞춰서 렉사이가 너무 편하게 게임한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바텀에서 와, 브라움으로 킬 하나 더 따내면서 완벽하게 2킬을 상대 바텀 듀오를 제압하는 그림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이제 카에 선수가 보여주면서 상대 브라움도 잡았고 이어지는 다이브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천이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스펠을 잘 활용해서 영재의 전멸을 뺐고 MB까지 데려가는 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바텀 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다이브도 성공시켰고 심지어 브라운 패시브가 꺼지지 않게 계속 한 대씩 쳐놨네요. 네. 여기서 과우터 선수가 좀 깊어서 죽나 싶었지만 궁극기와 Q를 맞추죠. 적중한 것 덕분에 그렇죠. 천희 선수가 그 패시브를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와. 여기서도 스택 전체적으로 싸우면서 상대가 빠지는 거 체크하다가 정멸 와. 와, 깔끔하게 서포터도 피지컬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텀에서 승전보가 올리니까 캐드 선수는 편하게 우리 탑이 힘들지 탑을 풀러 가야겠다 싶어서 탑을 갱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야가 워낙에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 물어냈습니다. 오인 앙코르가 환상적이기는 했는데 네. 앙코르만 받고 노래만 듣고 끝났어요. 그렇죠. 매혹에 걸렸을 때 일단 좀 두드림. 여기서 유일한 이니시인 중력포 활용을 해봤지만 방패든 브라움을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쓸렸고 네. 그렇죠. 징크스는 뒤에서 편하게
한번 뺐다가 프리디를 하면서 패시브를 통해서 진입을 같이 해주는 모습. 정말 바텀 듀오의 그런 역할이 정말 컸네요. 그렇습니다. 와. 오, 바텀에 든든하다. 힘을 고맙다. 내고 캐버지의 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징크스가 딜량 1위를 찍으면서 확실한 딜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요. 그 딜을 뭐 코르키, 렉사의 손으로 잇고 있네요. 그렇죠. 라인전뿐만이 아니라 한타 때 딜량도 충분히 보여준 천희 선수의 활약이 인상 깊었고요. 이번 판만큼은 리스 선수가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굉장히 하나생명한테 좋게 작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젠지 스포츠 이번 경기에서 조금 손쉽게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절치부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 경기에 POG 누가 받게 될까요? 천희! 자, 천희 선수의 징크스 역시 딜량 1위다운 기염을 토해냅니다. 네, 그렇죠. 바텀에서 물론 브라움이랑 그런 합작도 좋았고요. 다이브를 당한 상황에서 한 명을 데려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타 때 살아가면서 뒤에서 프리딜을 하는 모습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7킬, 1데스 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KD 12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원거리 딜러들이 진짜 POG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야 진짜 하드캐리형 원딜러를 다루는 선수들의 대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네. 와 진짜 이 징크스 픽의 무한한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징크스가 어느새 가장 핫한 챔피언 카이사의 자리를 꿰어찬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또 징크스가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게 원래는 쓰레쉬랑 쓰는 거 아니면 안 된다였는데 브라움도 같이 쓰고 탐켄지도 쓰고 렐도 같이 쓰는 그런 이제 서포터를 안 타는 챔피언이 된 것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를 안 타니까 서포터를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 내용이 뭐가 나오든 네. 무조건 서포터를 아까 경기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미 네. 투표를 하셨다는 소문이 전 이미 있고요. 그 브라움에 빙의를 했습니다. 아. 제가 한다던 듯이. 네. 뽑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안 뽑았다고요? 네. 저 아닙니다. 오! 빙의를 하긴 했으나 오! 빙의를 하긴 했으나 같이 플레이했던 그 징크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저는 징크스를 뽑았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하루 종일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저희 오늘- 고수진에서 예. 어디 갔죠? 예. 단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지금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 사춘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브라움의 플레이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예. 네. 아 물론 천희 선수 잘하기는 했는데 예. 사실 바텀은 한 몸이잖아요. 예. 네. 저희도 한 몸이고. 그래서 저는 같이 뛰었어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같이 뛰었고 마치- 같이 뛰던 그 징크스가 잘하니까 징크스 준 거죠. 오, 네. 그리고 옵저버 중에서도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정노철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우리 킹갓 옵저버들이 이런 친구들이 아닌데 오늘 또 한 분 또 구워 삶은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이 좀 들고요. 네 사전에 조금 네. 그렇습니다. 뭐 투표도 사실 뭐 저희도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재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명이 투표를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확실히 바텀 듀오가 잘했기 때문에 브라움도 네. 투표. 마음 같아서는 두 표 있었으면 다 줬을 거예요. 아, 그렇죠. 하지만 한 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면 바텀은 하나니까요. 그렇죠. 서포터와 원딜은 형제. 저희도 하나고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 너의 너의 실수는 나의 실수. 그런데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스코어 2대1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젠지 e스포츠 이제 위기에 몰렸는데요. 다시 대역전극을 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